3월 25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7천 명으로 5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마켓 제조업 PMI 예비치가 58.5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경상적자가 2,178억 8천만 달러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3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합성 지수는 37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25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만 필요시에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연준 의장은 적절한 통화 정책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 군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금압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EU, 나토,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당장 러시아의 에너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내 고용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 상승, 또 금리 인상 우려 등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에 주춤했던 시장이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우지수 1%대 강세 보이면서 34,700선을 웃돌았고요.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2%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4,191선,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1.43% 상승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0.99% 오르면서 오늘도 2.3%를 웃돌았고요. 2년물 국채금리 역시 2.12%대에서 거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 경기 불황의 사전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죠.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반등에 나섰는데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견고한 경제 지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것인데요. 한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개별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5% 넘게 급등을 했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폭이 확대되면서 나스닥의 상승이 뚜렷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02%, 나스닥이 1.9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제재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전해주시죠.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나토 정상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상들은 동유럽에서는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에는 군사적인 지원을 늘릴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 추가적인 대러시아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신중한 낙관론을 언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는 과정이 멈췄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견고했지만 관련 이슈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상승이 크게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지만 그 외 종목군의 경우는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일부 대형 기술주를 제외하면 보합권 등락을 좀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인텔이 반도체 칩 부족을 끝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 그동안 삼성전자, TSMC와 주로 협력했던 파운드리 부문에 인텔을 추가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언급을 하면서 미중 갈등을 촉발했었는데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품 가격의 급등을 불러왔고 그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생산 자원의 무기화를 막기 위해서 자국 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인텔과 마이크론의 상원 청문회 이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지원 과정 속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점이 오늘 미증시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간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24일 목요일 특징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나스닥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대표적인 기술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아마존의 경우 오늘 0.15%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3,272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의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드웨어 기기 구독 서비스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애플은 2% 상승하면서 17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장에서 1.54% 상승 보이며 304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2% 넘게 오르면서 각각 2,831달러 또한 219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기본 구독료를 10% 상향하는 방안과 계정을 가족 외 지인들과 나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매출 증진에 긍정적인 작용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장에서 넷플릭스 0.34%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375달러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늘까지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죠. 올해 3분기 새 GPU를 출시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으니 내용 계속해서 팔로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 10%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28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주간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에 반도체와 자재주가 오늘 장에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관련해서 쏙스 ETF 오늘 장에서 4.85% 상승하면서 4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별 특징주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B홈입니다. 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예상에 하회했습니다. 공급망과 1년 안으로 집 건설의 속도가 다소 느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장에서 5%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마감은 34달러 선에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이 인앱 결제 외에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스포티파이가 그 첫 파트너로 꼽혔는데요. 앞으로 구글은 스포티파이 이외에도 매치그룹과 같은 다른 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티파이 오늘 장에서는 0.46% 상승해주면서 주가 149달러 선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트럭 업체를 목표로 하는 니콜라에 대해서는 전기 트럭 트레 생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에서 니콜라가 5% 넘게 상승해주면서 9달러 선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한편 니오는 24일 장 이후의 실적을 내놓습니다. 성장주 입장에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공급망 문제와 금리 인상 환경 속에서 오랜 동안 시달려왔고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뒀던 오늘 장에서는 0.5% 상승하면서 2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도 또한 게임스톱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일 14% 넘게 급등한 이후 오늘 장 전에는 5%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 하락폭 만회하면서 장 마감 때에는 1%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14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지텍, 키보드 자판기 제조업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추천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가치주라는 점에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 7% 크게 뛰어오르면서 7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버의 소식도 살펴보시죠. 차량 공유 기업들과 택시 회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 끈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버가 노란색 택시로 잘 알려진 뉴욕시의 모든 택시들을 자사 어플에 등록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오늘 장에서 우버 4% 넘게 크게 상승해주면서 34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경제 회복 관련주, 특히 자재주들이 오늘 장에서 훈풍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철강상 누쿠가 4%로 강세를 보였고 이어서 광산기업 프리페토 맨모란 또한 3% 넘게 상승하면서 5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P 500 기업 중 낙폭과 상승폭이 가장 컸던 두 종목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인텔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텔과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인텔 6.94% 상승해주면서 5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 크게 하락한 종목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직접 공기 포집 시설 구축에 나서겠다고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아쉽지만 3%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마감가 57달러 선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을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어제 급등했던 국제유가, 오늘 장에선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의를 주시한 가운데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가적인 비축유 방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현재 WTI는 3% 떨어진 11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브렌트유도 3% 가까이 떨어지면서 1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두 선물 가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달 들어서 2012년 9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장중에 부실당 1,700센트, 또 달러로는 1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좀 내려오면서 전일 대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미 지역의 가뭄으로 식물성 기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면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귀리 가격도 살펴볼 텐데 오늘 장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7%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 커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1%대 내림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IC 선물거래소가 집계한 아라비카 커피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와 밀은 급격한 가격 변동 이후 급등세가 좀 멈추면서 횡보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저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옥수수와 밀의 수출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모두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원목과 돈육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목 가격이 오늘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3%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돈육 선물 가격은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육류와 비교했을 때 돈육의 수출 판매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사료 가격 상승과 전염병에 대한 압박감으로 전 세계 돈육 공급이 계속해서 수축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장에서는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1%대 상승하면서 1,96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2.6% 상승하면서 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팔라듐과 리튬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팔라듐은 자동차 촉매제, 그리고 반도체 센서, 그리고 메모리에 사용되는 원자재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팔라듐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팔라듐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장 팔라듐은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의 경우 리튬 이온 배터리가 꾸준하게 사용되면서 이 리튬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니켈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5% 급등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톤당 37,2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하던 아연 가격은 오늘장 2% 빠지면서 톤당 4,0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도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3시간 전쯤부터 크게 떨어지면서 톤당 1,2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석 가격도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오늘장 알루미늄 가격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 머물렀는데 어제 밤부터 좀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는 2.5% 하락하고 있고요. 톤당 3,5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니켈과 비트코인 관련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주택건설기업과 중국기업 ETF는 내렸습니다. 먼저 니켈 ETN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켈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래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틀 연속 15% 상승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숏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시장에서 두드러질 때까지 급격한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니켈이 치솟자 관련 ETN도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JJN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니켈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니켈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19.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나스닥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나스닥은 1.93% 올랐고요. 비트코인 역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약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43,000달러 선 위로 올라왔고 44,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 보이자 비트코인 선물 ETF도 올랐습니다. 티커명 BTF인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발키리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죠. 비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요. 오늘장 4.32% 상승 마감했고요. 앞서 언급한 BITO 역시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는 또다시 승인이 좌절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각 2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검토를 5월과 6월로 연기했는데요. 하락한 ETF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ETF인데요. 어제에 이어 주택건설 기업들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KB홈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장에서 52주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오늘 나온 KB홈의 실적, 어제 나온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등 각종 지표들은 미국 주택 판매 시장의 위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 점 외에도 목재 가격이 치솟은 점 또한 해당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ITB인 iShares US 홈 컨스트럭션 ETF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33%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 ETF입니다. 오늘장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권당국은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등의 회계감사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장 폐지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오늘 새로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 마련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 중국 기업들 내렸습니다. 메이투하는 약 6% 밀렸고요. 징둥닷컴, 알리바바 등 다른 중국 기업들도 밀렸습니다.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확인해 보시죠.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5%까지 밀렸는데 장 막판에 하락폭을 좀 줄이고 2.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마켓워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 또 연준 이사들의 또 발언이 이어졌는데 시카고 연은 총재는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50베이시스 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또 월러 연준 이사는 적절한 통화 정책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7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이번 금리 인상 발언,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준의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해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발 전쟁까지 겹치면서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과 성장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이 적재적소의 완화적인 기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화 정책은 정해진 경로대로가 아니라 때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한 겁니다. 연준이 올해 많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FOMC 회의에서 나올 결정들은 그 당시의 경제 지표와 금융 여건 그리고 전망에 대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최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연준이 긴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시카고 연은 총재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 러시아 하원 의원이 328명이 제재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추가 압박을 시사하고 있고 또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압박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전해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가 서방 국가 제재로 인해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약 7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이 다시 한번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두마 소속의 의원 32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미사일과 헬리콥터 제조업체를 포함한 러시아 방산기업 48곳이 포함됐습니다. 또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의 대표인 게르만 그래프, 억만장자인 게나디 팀첸코, 그리고 러시아의 금융기관인 이 소브콘방크의 이사 17명 등 수십 명의 러시아 엘리트들도 제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인사는 총 400명이 넘습니다. 이 제재의 대상이 되면 이들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도 금지됩니다.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에 대한 거래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한 금과 외환 보유고를 사용할 러시아 중앙은행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루블화를 지탱하기 위해서 금 보유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일말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G7 국가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과 핵무기 사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위협하지는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국도 러시아의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업체인 알로사, 그리고 와그너 그룹을 포함해서 65개의 신규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은행과 핵심 산업, 그리고 개인을 겨냥하는 추가 제재도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금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이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금은 일주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196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의 이제 테러 제재에 대한 소식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초대형 크립토 VC 펀드가 조성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웹3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미국의 3월 마켓 제조업 PMI 예비치가 58.5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2월 내구재 수주도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2.2%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번에 조성된 이 크립토 VC 펀드 약 15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총 15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8천억 원 가량의 크립토 벤처 캐피탈 펀드가 조성됐습니다. 신기록인데요. 이 벤처 투자 전문 기업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출신의 이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웹3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웹3는 기술 플랫폼의 탈중앙화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차세대 인터넷입니다. 이 웹3를 다루는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게임과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현재까지 생겨난 기업 중에서는 디지털 예술품 매매나 가상현실 속의 게임을 만드는 업체들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워낙 베일에 쌓인 신기술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장벽이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과 의회의 관점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달에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지털 화폐 도입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상품의 혁신은 인정하지만 잠재적인 금융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오늘장에서 가상화폐는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 그리고 국제유가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우버가 자사앱에 모든 뉴욕 택시를 등록했고 또 해당 소식에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3%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제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가 보류됐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인텔 CEO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공급량 확대가 핵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가 이번에 자사앱에 모든 뉴욕 택시를 등록했는데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됐습니다. 이 우버가 미국 택시업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우버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일명 옐로캡이라고 불리는 뉴욕시의 모든 택시를 등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승객들은 우버를 통해서 뉴욕 택시를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택시를 이용하는 우버의 고객들은 우버 X 서비스와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됩니다. 이 우버는 한국과 스페인 그리고 독일과 콜롬비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미국에서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반 택시의 호출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버와 옐로캡 택시들의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더욱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버는 택시 기사들과 승객들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한산한 시간대에 승객을 찾느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승객들은 우버에서 수천 대의 옐로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협업은 차량 호출 업체들의 운전기사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으로 급등하고 있는 국제 유가도 최근 운전기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우버는 장중 5%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5%가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적이 이제 오늘의 동지가 됐다. 우버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